굿모닝 시카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 심리학 강사이신 이영옥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얼마 만이죠? 대략 한? 몇 년 된 것 같죠?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냥 뭐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네. 진호님도 많이 변하셨네요? 보기 좋게? 건강해 네, 사실 보이세요. 그동안 쭉 변한 건 아니고 이제 네. 근래에 좀 변했는데 네. 네, 변하고 나서 이렇게 뵌 겁니다. 네, 그대로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목소리 듣고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예전에 그 책 소개를 계속해 주셨었잖아요. 예. 책 소개를 오래 했죠. 네, 그때 정말 많은 책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이게 준비하시면서 당시에 만만치 않으셨었죠? 그게 준비하시는 게. 근데 책은 그냥 저의 생활의 일부니까, 네. 제가 굉장히 재미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그래서 방송에서 소개한 책들 그 내용을 그냥 작은 책으로 내기도 했었어요. 아, 그럼 책 내용을 또 책으로 나왔던 적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책 소개한 내용을 좀 더 많은 분들과 또 다른 매체로 나누고 싶어서 네. 책으로도. 네. 아, 그러셨군요. 근데 제가 좀 낯서실 거예요. 심리학 강사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심리학을 전공하셨던 건가요? 예, 원래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냥 여태까지 방송했던 내용은 네. 수필가가 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수필가로 했고요. 네. 이번에 드리는 이제 방송 내용은 제가 가르치는 심리학을 적용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책을 많이 읽었을 때 글쎄요,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참 재미있어요. 그쵸. 읽으면서 인물과 또 관계 안에서 또 상황 안에서 어떤 학설을 네. 이렇게 적용해 보고 또 책에서 그 예를 갖다가 저희 강의할 때도 아이들한테 예로 들려주면은 네. 우리가 뭐든지 이론을 설명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빠르죠. 네. 네. 그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작가의 심리 상태가 이렇겠다라는 또 추측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심리 상태라기보다 네. 와, 이 작가는 정말 이 나이의 아이 아니면 이런 상황에 있는 어른을 정말 그 심리를 잘 묘사했구나. 네, 자기가 겪었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사람이 겪었든지 아니면 리서치를 많이 해서 참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구나 그런 감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 그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책을 읽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거 그냥 누구한테 말만 듣고 추측해갖고서 이 나이대를 표현했구나. 혹은 네, 이 사람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 사람은 진짜로 이거를 경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경험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 그러니까 좀 책을 읽는 어떤 이 관점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허술하게 쓰인 책은 네. 그야말로 정말 수박 겉핥기로 예를 네. 들어서 무슨 장애가 있는 아이가 그 캐릭터로 나올 때 네. 그거를 정말 이해하지 않고 쓰면은 오히려 네.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들한테 오히려 누가 되는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글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좋은 작품 만나서 정확한 묘사를 한 걸 보면은 참 반갑고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네.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자, 뭐 이렇게 책 소개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방송하는 거를 이렇게 어려워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방송에 참 저는 매력을 느껴요. 네. 그래서 책도 저는 오디오라는 매체를 네. 굉장히 좋아해서 책도 오디오북도 늘 듣고 즐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심리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가르치시고 계시니까 이제 거기에 접목해서 아동 문학으로 바라보는 네. 이런 이제 심리학에 대한 아동의 예.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네. 평소에 이렇게 문학의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평소에 제가 이제 소설이라는 장르를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소설. 네. 그러니까는 특히 이제 그림책이 아니고 3, 4학년에서부터 7, 8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그러니까 아동 문학 내지 청소년 문학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네. 많이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좀 많이 알리고 싶은데 네. 기왕이면 적용할 수 있게 심리학으로 좀 해석을 해서 네. 어떤 그 아이의 특징, 그 아이의 어려움, 또 그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네. 또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심리학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서 하면은 아동 문학도 소개가 되고 네. 또 거기에서 좀 우리가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전이죠.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동 문학 사실상 문학이 좋은 점이 소설이나 이런 글들이 좋은 점이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 혹은 내가 가고 있는 세상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 혹은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공감하는 거는 그렇죠. 나도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내가 겪어보지 못한 삶 어렵다거나 또 아주 다른 그런 세계를 방문할 수 있고 그렇죠. 이야기는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야기는 참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그 문학에서 네. 재미를 섞어가면서 또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아동 문학 네. 혹은 청소년 문학에서 정말 너무너무 그 우리한테 감동도 주고 또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설정이 참 좋아서 특히 미국의 아동 문학은 저는 정말 나이를 막론하고 또 학부모가 아니시더라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손주들을 즐기고 계신데 네네. 손주들한테 도움되는 걸 많이 아동 문학에서 그 즐기면서 조금씩 배울 수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가장 큰 문제라고까지 할 건 없겠지만 좀 어려운 점이 과거를 살고 있는 부모와 미래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만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이런데 그렇죠. 그 이제 성인 소설에서 아이들이 등장하면 주로 성인의 입장에서 이제 보게 아이들을 되는데 바라보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에서는 아이들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보는 눈이니까 그 아이들의 세계를 좀 더 일찍 좀 이해하고 네. 그때 되면은 좀 더 대화랑 커뮤니케이션이 더 수월하면 그 아이들 성장에도 발달에도 도움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혜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나도 네 나이 때는 이라고 했지만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데 단 한 번도 죄송하지만 부모는 아이 나이 때를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이는 살았지만 네.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나이에 아이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네.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뭐 네 나이 때 이거는 사실, 적용이 안 되죠. 예, 먹히지가 않죠. 저도 그런 얘기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찔리네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 3살 때 4살 때 그냥 산에 들에 돌아다니면서 흙 파먹고 놀고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아이패드 갖고 이러고서 영화 보고 게임하고 놀더라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 그럼요. 뭐 나는 내 나이 때는이라는 내가 네 나이 때는 이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적용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재미없는 듣기 싫은 충고를 하게 하게 되는 거죠. 되고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아이들한테. 그럼 이 아동 문학의 좋은 점은 네. 물론 그 작가가 어린아이일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아동 문학이 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를 좀 대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동 문학에도 클래식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첫 방송으로 나간 다이스의 그 네네. 노래는 요즘 아이는 아닌데 그 인간의 본질은 또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에서는 지금도 그 저희가 고전에서 정말 그 옛날에 쓴 톨스토이의 그 안나 카레니나에서 네네. 정말 많은 걸 지금도 공감하고 그렇죠. 그 감탄하잖아요. 영작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동 문학에서도 그 오래전에 쓰였어도 클래식은 그 인간의 본질을 잘 말해주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물론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 그 지금 아이들의 그 모습과
그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이제 새로 나오는 신간 아동 문학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이 아동문학으로 바라보는 이제 아동의 심리잖아요. 네. 그렇죠.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첫 네. 방송이 나갔습니다. 네네. 예, 나가서, 이런 거구나라고 네. 이제 좀 새롭게 저희가 좀 단장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이영옥 선생님께서 이 코너를 통해서 네. 단순히 뭐 아동문학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좀 어떤 것들을 좀 전달해 주고 싶고, 또 네. 어떤 도움을 좀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동 문학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이런 책이 제가 그 예를 들으면서 그 청취자들께서 이 책 재미있겠다? 이런 게 있으면 나도 이제 그런 관심도 좀 보여주시면, 참 저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동문학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심리학을 적용해서 그 이론을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네. 어떤 경우에 비슷한 경우에 처했을 때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되시면은 그래서 그 방송 맨 끝에 멘트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멘트를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네.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부모님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 때는 가봤지만 그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오히려 또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좋은 책들도 소개해서 이 책을 오히려 아이한테 부모가 추천해주면 이거 읽으면서 우리 상황이 이런데 이 부모 마음이 내 부모 마음과 비슷하겠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바이사 벌사라고 하잖아요. 그 그렇죠. 양쪽이 다 이걸 좀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동문학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말을 해서 조언을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안 먹힐 때가 있는데 그쵸, 많이 안 정말 먹히죠. 이렇게 슬쩍 이제 이 책을 기억을 하셨다가 네. 이게 참 괜찮겠다 그랬다가 이제 그거를 뭐 사서 선물로 주시든지 라이브러리에서 체크아웃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같이 이거 같이 읽어볼래 해서 같이 읽으시고 그러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저희가 격주로 만나잖아요. 네, 저도 자주 만나 뵙고 싶은데 네. 그냥 제 개인 사정으로 네. 매주는 좀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네. 격주로 만나게 일단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왜냐면 네. 또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갑자기 버거워서 막 이게 부담스러우시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오래 가는 게 저희도 좋거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가 제 모토예요. 아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해주셔야 또 저희도 계속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네. 또 오랫동안 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책을 소개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예.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예. 또 공감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고 네. 예, 또 간혹은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참 책은 말은 못하지만 정말 많은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소개할 아동 문학은 이제 미국에서 정말 엄선해서 매년 아동 문학 상을 이제 주는데 작가한테 뉴베리 문학상이라고 해서 주로 그 상을 받은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네. 뉴베리 작품상이라는 거 들어봤던 거, 이름은 들어봤거든요. 네네. 어떤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주는 상인데, 네. 그러니까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책을 뽑아서 주는데, 네. 저희 이제 한국 한인 작가 중에,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자라난 분이지만 언젠가 사금팔이 한 조각이라는 그 책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Single Shard라는 책이에요. 네. 그 책도 뉴베리상을 받았고, 그러니까 뉴베리상을 받는 작품을 보면은 참 여러 상황에서 사는 아이들, 또 아이들한테 굉장히 읽으면 유익한 그런 책을, 문학성이 있고 또 실용성도 있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 내용도 충실한 그런 책을 1년마다 이제 매년 상을 주는데, 주로 그런 작품들을 이제 이용해서 심리학을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그 메모 같은 거 해 두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또 저희 웹사이트 올려달라고 요청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자, 심리학 전문가로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아동문학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 삶에 좀 적용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네. 그러니까 강의할 때, 네. 그 이론은 무슨 이론이건 심리학이건 물리학이건 화학이건 이론은 참 어렵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렵죠. 많이 발견한 그 리서치의 결과를 이렇게 짤막하게 이렇게 서머리를 한 네. 거니까. 그래서 그 이론을 가르칠 때 이런 소설이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에서 일어날 수 가능성이 있는 네. 이야기니까 그 for example 네. 이제 이러이러한 아이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이론을 이해하는데 심리학 이론을 이해하는데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금요일마다 네. 매주는 아니고 격주로 또 이제 네. 전화 오세요. 아니 지난주 나갔던 거 왜 이번 주 안 나가냐고 분명히 전화 오시는데 우리 격주로 해서 네. 만나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예. 고정적으로는 둘째 주와 넷째 주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영옥의 이제 아동 문학으로 바라보는 심리학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구나라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또 한 단면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우리 이영옥 선생님 어떤 일을 좀 더 해보고 싶으신지요? 꿈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책을 좋아하고 책에서 많은 걸 얻고 하니까 책을 계속 많이 이렇게 나누고 싶고 특히 또 제가 가르치는 심리학으로 제가 지금 하는 것 같은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해내고 또 청소년들한테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요. 네. 어쨌든 그 제가 좋아하는 문학과 심리학과 또 글쓰기 이걸로 조금 더 많은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선생님 그럼 혹시 보유하신 책이 몇 권이나 되시는지요? 제가 가장 그 애착을 네. 참 버려야 할 애착이 책이에요. 왜 또 버려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네. 책을 저는 이렇게 분신으로 생각이 돼가지고 네네. 읽은 책도 못 버리고 네. 그냥 버리면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주지도 못해요. 아. 아니 그래서 어쨌든 네. 뭐 세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냥 집안 구석구석에 책 더미가 있어서 이게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괜한 걸 여쭤봤나 봐요. 괜한 걸 여쭤봐서 비정상으로 제가 선생님 만났는데 아니 근데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말 그대로 분신처럼 느껴져서 함부로 못 주시는데 또 화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서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 그랬다가 옛날부터 그걸 또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바로 어젯밤에 이제 저희 문학 서클 모임에서 네네. 이제 책 얘기를 하면서 어느 분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아, 그래요?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라는데 네. 그러시는데 도둑이에요. 근데 이제 네. 이런 멋진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 공공 도서관 같은데. 도서관 아니고 네. 그냥 버스나 전철 아. 그런 데서 책을 읽고 그냥 놓고 가신대요. 그러니까 책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네. 아무나 책 좀 많이 읽으라고 그러시는 분인데 저도 좀 그 경지에 다다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누구 이렇게 놓고 못 가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책을 선물은 많이 해요. 아. 사서는 많이 드리는데 제가 읽었던 책을 이렇게 놓지를 못해요. 다 읽고도. 근데 한번 나중에 우리 선생님 댁 방문해서 얼마나 많은 책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여튼 다시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참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책 소개하시다가 이렇게 관두시니까 좀 가이드라인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아무 책이나 읽으면 좋겠지만 이 책을 고르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참 많은 네. 책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예. 겉표지만 예쁘다고 내용이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선생님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듣고서 아, 그래, 이거 나랑 좀 맞겠구나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면서 그 책을 읽으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근데 내가 가서 무작정 고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좋은 책들을 고를 수가 있어 좋았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특정하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자녀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건가. 그렇죠. 예, 아이들 위해서 미국에 왔는데 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지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까지 다 아우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책을 선택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많이 기대하고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네. 굿모닝 시카고 초대석 이 시간에는요, 이제 새롭게 매주 이제 격주간이죠. 금요일마다 아동 문학으로 바라보는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코너 함께 해주실 우리 이용석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